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장은 끝났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365.10 0.24%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막판에 훅 떨어졌네 보니까. 하여튼 좀 신기하네요. 보니까 한번 하여튼 특이합니다. 코스닥은 0.15% 올랐어요. 보니까 710.82. 코스피 보니 개인들이 한 493억, 기관이 4,366억 매도했는데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어. 외인들이 4,843억. 외인들이 왜 그러지 갑자기 요즘 따라 계속 사가지고 지금 끌어모으고 있어요.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쭉 빠졌다가 다시 또 V자 반등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올랐다는데 의미를 줍니다. 이거 뭐 거의 갭상승이지 뭐 일종의. 삼성은 보합으로 끝났고요. LG엔솔이 0.7% 올랐네요. 삼바 1%, 우선주 0.37, LG화학 0.47, SDI 0.8, 현대차 1.5 이렇게 올랐는데 떨어진 종목 보니까 하이닉스가 500원 빠졌고 네이버 0.5%, 카카오 0.65% 빠졌네요. 기아 0.47, 포스코홀딩스 0.3%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여튼 뭐 혼조세를 잠깐 보이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크게 뭐 슈팅하거나 하는 종목들은 없어요. 보면 코스닥은 다행히 그래도 양전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0.15% 올랐습니다. 710.8이네요 보니까. 개미들이 샀어요. 956억.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좀 팔았고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암이 0.3%, 셀트리온 헬스케어 0.68, LNF 1.6, HLB 0.9, 카카오게임즈 1.3, 파라비스 0.58% 올랐네요. 셀트리온 제약이 1.8%, 리노공업이 찔끔 100원 올랐고 떨어진 종목은 에코프로가 0.4%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1.6% 빠졌습니다. 참 등락도 심하고 변동성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새로운 뉴스들이 좀 있어요. 한번 잠시 볼까요 여러분. 정부가 이달 중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주식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목표로 그 외환시장 그 개장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선진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추경호죠. 추경호 그 기재부 장관인데 오늘 간담회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이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 부총리는 먼저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하고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요. 이어서 영문 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네요.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알립니다. 이달 중에 그 신외환법의 기본 방향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외환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원칙을 사후보고로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그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절차 등이 담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니까 그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는 상임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금감원에 투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사전 준비 과정이 과도하고 등록번호를 통해서 투자자별 투자 전략이 실시간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외인들한테 너무 퍼주는 것 같아. 아니 당연히 투자 전략이 노출될 걸 떠나서 외국인들을 위한 하나의 투자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에 따라서 사전 등록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식별기호를 사용해가지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것 같은데,
여러 투자자의 그 매매를 한 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통합계좌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하네요. 통합계좌는 글로벌 운용사가 여러 투자자의 매매를 한 계좌에서 주문 결제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의 그런 통합계좌를 개설하는 제도인데, 그 계좌 명의자는 최종 투자자로부터 주식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매매 결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 결제 즉시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최종 투자자별 결제 즉시 투자 내역을 보고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증권사가 투자 내역을 관리하고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세부 내용을 진구하는 방향으로 계산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외인들 참 좋게 만든다, 내가 보니까. 좋게 만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면은 우리 개미들을 위한 그런 개선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 장관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쓸데없는 데요. 너무 외부인들 막 풀어져 버리면은 나중에 외인들이 살판 나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는 뭐 나름대로 잘 버텨줬습니다. 6,500원 버텨줬고 61,100원, 200원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막판에 종가 악마 200원이 떨어지더라고. 그냥 200원 빠져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기관애들이 많이 팔았어요. 반면에 우리 외인들이 그나마 좀 사줬습니다. 사줘가지고 172만 주. 우리 외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외인 오빠들 삼성에 지금 목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메릴린치가 한 120만 주, 모건 스탠리 72만, 그리고 골드만이 19만 주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126만 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서로 뭐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들끼리 사고 팔고 공매도 물량은 27만 7천 주 정도 좀 나왔습니다. 우선주는 어떠냐? 우선주는 54,900원, 종가 요정이 나왔습니다. 54,600원에서 봤는데 갑자기 300원 끌어올려 버리네요.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54,900원 아주 멋지게 끌어올렸습니다. 결국은 외인들도 샀어요. 한 10만 7천 주, 기관애들이 한 7천 주 샀고 우리 개미들이 한 11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우리 외인 오빠들 잘 들어온다. 요즘 보니까 메릴린치가 한 6만 8천, UBS 6만 1천, 골드만 5만 8천, JP 5만 2천, CS 1만 9천 이렇게 해서 골고루 샀어요. 골고루. 또 CS 6만 9천, 맥쿼리 5만, 모건 스탠리 1,70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지들끼리 뭐 사고 팔고 잘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꾸준하게 잘 모으면 돼요. 모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뚜렷한 주관대로 자기 투자 원칙대로 철학대로 하십시오. 누가 뭐 사라쿵 말쿵 할 필요도 없어. 삼성 좋아하면은 공부하고 삼성에 대한 미래, 비전, 희망이 보이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도망가세요. 알겠죠? 재미없어요. 빨리 도망가셔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절대 강요도 안 할 필요도 없고 권유할 필요도 없어. 투자는 뭐 권유나 강요할 필요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하십니다.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이 들 때까지 진짜 이 기업을 믿고 한번 투자할 때까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